자, 이 트럼프가 윤석열한테 이런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리더십을 잘 알고 있다. 그럼 칭찬이야? 이제 여기야. 트럼프 입장에서도 얘가 세계 꼴찌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가 제일 싫어하는 검사 출신에다가 술 안 먹는 트럼프에 비해서 매일 폭탄주 50잔씩 마시는 놈이고 심지어 부인도 술집 여자 출신이다 이런 것 때문에 사적으로 보나 공적으로 보나 너무 싫을 거거든요. 그런데 리더십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호구다. 이거 곧 만나면 수술한다. 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주변에 있는 참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트럼프가 골프를 좋아하니 골프 외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주변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채를 다시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 개소리인 거죠. 우리가 계속 장경태 의원이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군 골프장 매주 갔었다. 그리고 성작가 TV가 또 그 의혹 제기한 거 있잖아요. 지금 올해 초에 돈 들여갖고 70평 정도 안에 내부 공사,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데 사무실이 아닌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그게 지하 벙커 구석에다가 골프 연습장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저희가 제시를 했거든요. 뭐 궁금하면 보여주든가. 네, 아무튼 일반 사무 공간에다가 70평씩 공사를 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1층부터 5층까지 있는 사무 공간을 안 건드렸어요. 그럼 누가 그 돈을 들여서 70평 공사를 했겠느냐는 거지. 결국은 내가 보기엔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 놓고 승질나고 열받을 때마다 내려가서 골프채를 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로 누군가를 때리는 건 아니겠지, 설마? 이게 이제 워낙 코스로 맞아봐가지고 뭘 이렇게 때리는 걸로 그걸 반대로 풀 줄 모르는데 사실 윤석열 관련해서 골프 관련된 골프 접대 의혹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거에 처음 윤석열이 르네상스하고 연결되기 시작한 게 일산지검 그쪽에 파견검사 나가 있을 때, 의정부지청에서 일산지검 쪽에 파견대 나가 있다가, 그 당시 삼부토건이 불법으로 토지 분양 받아가지고 아파트 지었던 거, 그거 무마해주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윤석열도 한참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도나붕한테 골프 접대를 받았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의 골프 역사는 20년, 30년 가까이 돼 있는 아무튼 그런 연계고리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새삼스럽게 와갖고 윤석열이 8년 만에 처음 골프채를 들었대. 트럼프랑 저기 하기 위해서.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트럼프가 골프를 좋아하긴 합니다. 심지어 일본 같은 데 가갖고도 골프장에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 비슷한 걸 이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겠죠. 난 왜 자꾸 트럼프 아베 골프하면 아베가 뒤로 발라당 벙커에서 걸어 올라오다가 뒤로 발라당 자빠져갖고 세계에 중계된 게 있는데 나는 그거 자체가 어찌 보면 아베의 슬랩스틱 코미디였다고 치면 트럼프는 아베를 참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렬이는 아마도 트럼프랑 골프 치다가 아마 멀리건 안 준다고 멱살을 잡고 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아무튼 골프 외교를 하겠다는 게 사실상의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외교 대안인 거예요, 씨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미국 정부와 관련한 정책 대결 내지는 분쟁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를 갖고 그와 관련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 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상인적 현실 감각이 극대화된 매우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이 트럼프 당선인과 본인이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걱정된다. 이게 뭘로 할 거냐고, 뭘로.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가서 뭐, 트럼프한테 롱롱타임 어고를 다시 불러줄 거야. 아니면 건의를 시켜갖고 은근슬쩍을 시킬 거야. 어? 아니, 트럼프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딱 자기 큰딸 이방카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건희랑 전혀 반대쪽이죠. 건의가 이방카랑 미모를 겨뤄보겠다고 거기에다가 함부로 숟가락을 들이밀게 되면 말 그대로 그것은 그리고 그건 외교 참사가 아니라 미모 참사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진짜 현실 감각이 없구나. 자기랑 정말 잘 맞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고, 그러니까 한숨부터 나고 걱정스럽잖아요. 그냥 현장에서 트럼프한테 그냥 두들겨 맞는 거 아닌가, 골부채로? 그래서 아니, 잘 맞을 것 같다는 건가? 아니, 기억 안 나세요? 트럼프가, 아베가 트럼프 2016년에 당선된 지 9일 만에 바로 뉴욕타워로 날아갔거든요? 그때 황금 골프채를 선물로 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친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베의 일본한테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국이 뭔가를 해준 건 없어요. 쪽쪽 빨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 보는 게 뭐냐면은, 차라리 버락 오바마가 훨씬 친일적이었지 트럼프는 절대 친일적이지 않았어요. 관세 하나도 안 까줬고요. 뭐,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받았죠. 네. 예전에 이후의 품맥을 줄여버렸죠. 그리고 사실 그때 아마 이제 아베는 문재인 대통령 진짜 미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아베가 먼저 선물 들고 왔을 때는 좋았지. 그런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는 마음이 확 문재인 대통령으로 기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가 훨씬 더 솔깃했고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뭔가 큰 이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으면서 뭘 한 거예요? 북한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트럼프의 이익을 어떻게 결부시킬 건가를 고민을 한 정말 엄청난 중재를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아베의 일본은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배제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지막지한 관세 정책이에요. 관세를 통해 갖고 이 자국 내로 리쇼어링,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업체들이 또는 자국 내에서 창업한 업체들이 외국산 물건에 저가 공세에 시달리지 않도록 관세 벽을 쳐놓은 다음에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서 뭐든 다 100% 만들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거든요. 따라서 한국 거고 미국 거고 뭐 베트남 거고 중국 거고 싸다 싶으면 미국산 자체 생산품보다 싸다 싶으면 무조건 관세로 그걸 때릴 거란 말이에요. 안 되면 환율을 조져갖고라도 그 가격을 맞춰낼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방위분담비 내지는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켜갖고 얼마나 또 삥을 뜯어낼 거냐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두 가지의 그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부분, 이거를 가지고 미국하고 주요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주요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무역 협상을 사전에 하는 방식, 그러니까 트럼프가 리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에 대한 관세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해갖고 협약을 맺고 그와 관련된 걸 통해갖고 충격을 사전에 내부에서 줄이는 방식, 아니면 현재 미국 내에 들어가 있는 한국의 여러 업체들과 연결해가지고 그 업체들과 연결된 관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추가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그 혜택을 열어주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큰 해결책이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북의 평화공단 조성입니다. 즉 북한의 인력으로 남한의 기술, 대한민국의 기술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충분한 관세 혜택 내지는 그
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북한의 최우회국 조치를 이용해갖고 수출하는 방식이에요. 자, 최혜국 조치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남과 북이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로는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예 전제 자체가 지금 윤석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무역 장벽이 섰을 때 그 무역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북한 하나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북미 수교가 이뤄지게 되면 어떠한 형태라든지 최애국 조치를 50년을 주든 100년을 주든 주겠죠. 영구히 주든 아무튼 준단 말이죠. 중국은 영구히 줬던 걸 지금 트럼프가 뺏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무역 장벽을 넘어가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남북 평화 내지는 남북 경협이 잘 돼야 되겠죠. 아마 저는 이게 제일 보편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에 말씀드린처럼 주북미군으로 해갖고 북한 안에다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북한 내정을 감수할 수도 있고 중국의 러시아를 감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미 수교를 지원하고 그런 방식으로 옮겨가지고 대한민국에 주둔 미군들을 북한으로 올려보냄으로 인해서 그 비용을 줄이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13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만일에 13조를 요구를 하면 우리가 니네한테 수입하는 무기가 매년 10조에서 15조 원에서 20조 원 사이니까 거기에 대한 걸 연동시켜갖고 무기 가격에서 까주든가 아니면 무기 수입을 다른 데로 대체해갖고 그 돈을 마련하겠다라고 협상하는 방식, 아마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외교적으로 준비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협박으로 왔을 때 다른 카드가 별로 없어요. 사실 이 카드가 제일 큰 카드이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로는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1월 전에 윤석열을 털어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네. 빨리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전에 트럼프 취임을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빨리 대통령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일단 정권을 바꾸잖아요. 바꿔도 남북관계가 금방 풀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북한이 헌법을 바꿔버렸어요. 통일 안 한다. 그래서 통일 안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대한민국하고 북한은 그냥 외교적으로 있는 다른 나라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큼이나 또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북한의 헌법이기도 하니까. 아니 중요한 건 북한에 그걸 하려면은 우리가 획기적인 뭔가 북한을 깰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레기들이 선동질 나서겠죠. 북한이 다 퍼준다, 나라를 팔아먹는다 이 지랄을 또 떨겠죠. 너무나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검찰과 언론을 일단 먼저 때려잡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될 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부 외환이라고 안에는 성렬이랑 건의가 사고를 쳐. 밖에서는 트럼프와 푸틴이 사고를 쳐. 이 모든 것들을 모르고 지나가고 무시하고 지나가면 그냥 세계사의 흐름에서 밀려나 버려갖고 변방국으로 떨어지는 건데,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무능무색 무취의 지금의 행정과 외교가 지금 대한민국을 사실상 세계 지도 안에서 지워내고 있는 거예요. 지워내고 있는 거. 이런 나라가 있었나라고 하는 존재감을 지워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빨리 이걸 몰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